건강을 위한 똑똑한 첫걸음. KBS 1라디오 라디오 주치.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금요 건강 토크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 바로 카페인입니다. 식후에 습관적으로 마시는 커피, 또 녹차 등의 음료에도 이 카페인 많이 들어있다고 하죠. 카페인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등장하셨는데요. 개그우먼 남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네,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박용우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밥 먹고 나면 우리가 커피 마시잖아요. 맞아. 많이 좀 드세요? 엄청 많이 먹었죠. 네. 그리고 하루에 보통 한 3잔씩은 먹는 거. 저희가 같은데? 지금 커피 한 잔씩 아, 그렇죠. 앞에 놓고 하고 있는데 네네. 예, 교수님 어때요? 하루에 어느 정도 드세요, 교수님은? 우리가 보통 커피 한 잔의 여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뭔가 커피를 마실 때는 그래도 다른 일을 좀 놓고 그렇죠. 커피의 맛을 좀 즐기고 싶고 뭔가 마음에 좀 여유를 찾기 위해서 마시는 건데 네. 사실은 카페인이 들어오면 살짝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요. 네, 거꾸로.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하루 중에 언제 커피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라고 물어보면 네. 우리가 아침에 이제 기상하기 직전부터 우리 몸에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본격적으로 분비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딱 눈을 뜨게 되는데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게 되면 네. 사실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조금 더 더 올라가네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다가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또 위산 분비를 이제 좀 촉진을 시키니까 아침부터 속이 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타이밍은 일어나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후. 아하. 네,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이제 9시에서 10시. 네, 이 시간 네, 이 시간이 딱 저는 제 몸에는 커피가 제일 잘 맞는 타이밍입니다. 그 왜 일어나면 스트레스 호르몬 나온다고 했잖아요. 일어나기 전부터. 직전부터. 그 뭔지 알 것 같아요. 5분만 그냥 정말 일어나기 싫은데 그렇구나. 그래서 몸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요. 네. 근데 바로 먹는 건 좀 안 좋은. 네. 공복에는 안 좋은 거예요. 네, 일어나자마자 드시는 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아하. 그다음에 식사 직후에도 그러니까 아예 식당에서 그 자판기 커피를 빼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네. 식사하고 나서 바로 커피를 드시기보다는 네. 조금 간격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네. 제가 몸에다가 혈당 측정기를 실험. 실험해 보니 네. 식후 20분 후에 내가 걸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게 좀 잡히더라라는 걸 겪어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그 자판기 커피 드시지 마시고 네. 옆에 커피 전문점에 걸어가셔서 아하. 커피를 테이크아웃으로 뽑아서 네. 커피를 들고 걸으면서 커피를 마신다면 그러면 조금 좋지 않을까. 그리고 왜 제가 직후에 바로 마시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냐면 네네. 이제 커피에는 카페인뿐 아니라 탄닌이라든지 다른 성분들이 있는데 일부 성분이 일부 미네랄과 이제 흡착을 하면서 네. 흡수를 저해해요. 네, 뭐 칼슘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직후에 바로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간격을 두시는 게 좋겠다. 그럼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이 집에 뭐 공짜 커피 있는데 먹고 가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순댓국밥집이나 이렇게 그렇죠. 나오면. 네네. 그러면 그분들이 뽑아서 좀 걸으시다가 커피 좀 식은 다음에 먹는 드시는 것도 거. 근데 어때요? 문제는 뭐냐면 저도 이제 그런데 가면 공짜 커피를 받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믹스 커피예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설탕. 블랙 커피는 없나요? 그러면 없어요. 네. 근데 저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커피가 우리 몸에 약이 되려면 블랙 믹스 커피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탕이나 크림이 들어가 있게 되면 이미 커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초콜릿이 다크 초콜릿은 괜찮은데 네. 이게 화이트 초콜릿이 되는 순간 초콜릿의 좋은 점은 사라져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공짜 아무것도 커피 첨가하지 않은 커피. 그렇죠. 그래서 공짜 커피라고 하더라도 믹스 커피라면 네. 사양을 하시고 네, 블랙 커피를 드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 식사하고 나면 꼭 그 믹스 커피가 맛있잖아요. 오후 시간대는 또 근데 이게 당기거든요. 은근 중독이 되는 게요. 네네네. 식사하고 나서 그러니까 믹스 커피를 마시게 되면 우리가 커피에는 카페인도 중독성이 있는 데다가 그렇죠. 설탕도 예. 탄수화물 중독성이 있잖아요. 중독성 있는 애들이 둘이 만났으니 더 중독. 그래서 계속 그리고 되는군요. 예, 이 중독은 습관이 이어지면서 중독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나서 달달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중독이 돼버리면 그다음에는 커피를 안 마시면 뭔가 아쉽고 허전해요. 달달한 커피를 마셔야 돼요. 맞아요. 네. 그
밥을 먹고 걸어서 커피 전문점을 가서 약간 카라멜 마끼아또나 뭐 이렇게 약간 좀 두툼하게 뭔가 올라가는 거를 먹는다면 그것도 설탕 커피 먹는 거랑 비슷한 표정이 효과인가요? 카라멜 마키아또 나오는 순간부터 아니라고 보여요? 제 표정이 굳어 있는 거 보여요? 눈이 갑자기 눈빛이 아니 박영수 님이 눈에서 레이저 나서 저 쫓는 줄 알았어요 방금. 네, 뭐 휘핑크림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칼로리가 엄청 높은데다가 죄송합니다. 설탕도 문제지만 설탕이나 시럽도 문제지만 이제 크림에 들어있는 포화지방도 네, 건강한 사람에게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네. 이제 뭐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이미 무슨 당뇨라든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독이 되기 때문에 네. 커피는 무조건 블랙으로 마셔야 우리가 커피가 얘기하는 효능을 네.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카페인은 어떤 성분이에요? 우리가 카페인 많이 들어서 뭐 카페인 중독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건 어떤 성분일까요? 그러니까 카페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천연 성분이죠. 그러니까 네. 그 커피에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 이제 커피 콩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성분이긴 하지만 네. 실제로 뭐 아까 얘기한 초콜릿에 카카오에도 들어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과라나라는 열대 과일이 있는데 과라나. 여기에 카페인이 많습니다. 화랑.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는 이제 그런 제품에는 물론 이제 디카페인 커피를 만들면서 제거된 카페인을 쓰기도 하지만 이 과라나 성분을 많이 이용해요. 건강식품이나 특히 이런 곳에서는. 그래서 식물성 영양 성분이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네. 이제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제일 큰 이유랄까 이거는 이제 졸음 방지잖아요. 네네. 네. 점심 먹고 나서 몸을 좀 맞아요. 개운하게 이렇게, 하고 싶고 나른해지고 졸릴 때 커피 마시면 각성 효과가 있단 말이죠. 네. 이게 이제 각성 효과를 주는 거는 뇌에서 이제 그 분비되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 때문인데 아데노신. 이 아데노신이 작용하는 수용체에 경쟁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데노신을 억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졸음을 일으키는 아데노신이 억제되니까 어떻게 돼요? 각성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중추신경 자극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여기 이제 조금 과하게 들어오게 되면 심장이나 이제 호흡기에 약간 흥분 상태를 네. 만드니까 가슴이 호흡이 좀 뛸 때도 있고. 예민한 사람들은 가슴이 뛰는 게 느껴지죠. 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밤에 잠 잠을 못 자는 자고. 걸 좀 어렵게 만들고. 네. 이게 지방 분해를 돕는다고 해서 커피 다이어트도 맞아. 하셨던 맞아요. 분들 계셨던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또 지방산 분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 아데노신을 억제하니까 지방산 분해를 돕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뭐든지 네. 우리가 효과를 내려면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의 용량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짝 들어가 있어 갖고는 효과가 없겠죠. 근데 또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는 또 과량으로 들어오게 되면 부작용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지방산 분해 효과, 분해를 돕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맞아요. 동물 실험에서는 분명하게 나오지만 네. 그럼 사람에게서 살을 빼기 위해서는 얼마나 투여를 해야 되느냐. 이게 동물 실험 결과를 가지고 유출을 해보면 네. 대략 한 약 600mg 정도를 섭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게 성인의 기준으로 400mg 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 빼기 위해서 너무 카페인을 많이 과량으로 먹으면 그게 지방산 분해를 도울 수는 있으나 밤에 잠을 못 자고 꼬박 새야 되는 그런 부작용을 겪어야 되죠. 왜 좀 사람이 피곤하면 야 너 홀쭉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느낌을 받는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보니까 그 카페인이 치매 예방, 무슨 뭐 대장암 치료 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고 반대로 좋지 않다 이런 연구도 있다고 해요. 이 커피에 대한 연구는요. 해마다 수만 건씩 연구 논문이 나옵니다. 지금도. 네. 그래서 커피가 뭐에 좋다, 뭐에 나쁘다라는 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마시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근데 네. 우리가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일은 건강한 사람에게 건강식이지 배가 나와 있거나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는 독일 수 있다. 그렇죠. 커피도 똑같아요.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페인이 앞서 제가 아데노신 수용체를 억제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치매나 인지 능력 저하를 예방해 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네. 이거는 동물 실험으로 확인이 됐는데 또 하나는
치매 증상이 시작된 이후에는 네. 반대로 치매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방에 좋다는 네, 거군요. 그런 양면성이 있고요. 또 카페인은 이제 대장암이라든지 각종 암에 그러니까 특히 대장암, 간암, 뭐 유방암 몇몇 암들은 동물 실험 결과 사망 위험을 낮춘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네. 이제 일부 역학 조사에서도 이제 뭐 확인은 됐지만 또 방광암이라든지 일부 또 폐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커피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짜진 실험을 하려면 이쪽에다가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를 일정량을 매일 일정량 공급하고 이쪽은 커피같이 생긴 카페인이 없는 거를 공급해서 일정 기간 동안을 주고 관찰해 봤더니 이런 네. 변화가 있더라. 이런 실험을 하면 좋은데 네, 네, 이런 네. 실험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동물 실험은 가능하지만 그렇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어떻게 하냐면 문진으로 하는 거예요. 커피를 드십니까? 하루에 몇 잔 드십니까? 에스프레소를 드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사 먹어도 어떤 데에서는 용량이 좀 큰 거를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좀 용량이 작은 걸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량화해 가지고 그 결과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화시키기가 애매한 측면이 많아요. 저는 방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우리 금요일 아침마다 우리 프로그램 PD님께서 우리한테 커피를 맨날 사주시잖아요. 지금 우리 실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서. 아니 근데 지금 정말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교수님이 블랙커피만 된다고 하셨잖아요. 커피로서의 기능을 기대를 하려면. 근데 설탕 안 된다고 하시니까 설탕이 아니라 코코넛 오일과 우유로 만든 크림이 들어간 커피는 어떨까요? 저는 카페 라떼를 주로 마시는데 블랙으로 마셔야 좋은가요? 또 농사일하는 48세 남자입니다. 1337번으로 일하면서 믹스커피를 하루 10잔씩. 안 돼요. 오. 안 예, 됩니다. 안 된다고 말씀하실 배나옵니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네. 지금 이렇게 농사일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이제 등산을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육체 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네네. 우리가 흔히 당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네, 기운이 맞아요. 없을 때 그럴 때 초콜릿이나 이런 걸 먹으면 좀 기운이 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카페인의 각성 효과까지 들어간다면 그리고 카페인이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등산을 하거나 육체 노동을 할 때에 네. 이런 믹스 커피를 한 잔 정도 마시는 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루에 10잔은 10잔은 안 됩니다. 너무 예. 그래서 요즘에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신대요. 심장만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숙면을 못 취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앞서서 중독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중독이라고 얘기하려면 사실은 뇌의 쾌감 중추를 자극해야 되고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자극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설탕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쾌감 중추를 자극하는데 네. 카페인은 쾌감 중추를 자극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것에 비해서 중독성은 좀 떨어지나 네. 이게 내성이 생기고 금단 증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카페인을 계속 마시던 사람이 안 마시면 두통이 시달린다든지. 주말에 네. 머리 아프더라고요. 네. 커피를 안 마시게 되니까. 대표적인 카페인 금단 증상입니다. 금단 현상. 일요일만 되면 머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지금 질문을 주신 분처럼 네. 이제 10잔을 마셔야 그만큼 효과를 느끼는 거니까 내성이 늘 그렇게 드시니까. 내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성과 금단 증상 때문에 이게 중독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후 2시 이후에는 네. 커피 드시는 거를 자제하셔야 되고 믹스 커피를 이렇게 일을 하면서 드신다 그러면 한 잔 정도는 괜찮으나 네.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중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 좋아요. 방금 문자 보내신 청취자분께서 박용우는 참 내 마음에 안 드는구만 아니,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뭐 말씀드린 김에 이제 거기 네. 뭐 시럽은 자 나쁘다고 치고 그러면 코코넛 우유를 오일. 코코넛 오일까지는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코코넛 오일은 괜찮고요. 괜찮다고. 그다음에 이제 우유 같은 경우에도 네. 포화지방 때문에 이제 저지방 우유 요즘에는 그 커피 전문점 가면 그 카페라테를 시킬 때도 저지방 우유로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곳이 있어요. 아, 예. 왜냐하면 이제 포화지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커피용 크림이 아니라 왜냐하면 커피용 크림에는 거기는 그 우유가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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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생 우유를 넣는다면 그냥 저지방 우유를 넣어서 드신다면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게 네. 앞서 커피를 마시게 되면 철분이나 칼슘의 흡수를 이제 이게 저해하는 것 때문에 여성분들은 빈혈도 그렇지만 골다공증도 그렇죠. 주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문제가 없지만 3잔 이상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칼슘의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유에 있는 칼슘으로 그걸 보충해 준다. 이러면 또 그게 상쇄될 수 있으니까 뭐 카푸치노나 카페 라떼까지는 허용. 그렇지만 생크림 뭐 또는 커피용 크림보다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우유를 타서 드시는 게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건 오후 2시 이후로는 좀 자제하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왜 식후에 습관적으로 커피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7시에 저녁 드시고 나서 이렇게 드시는 커피는 그러면 잠자는데 굉장히 방해가 된다 보면 그러니까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이 커피의 카페인도 만약 약물이라고 본다면 네. 우리가 이제 약을 얘기할 때 반감기라는 걸 얘기해요. 뭐냐면 약을 섭취하면 혈중의 그 약물 농도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 약물 농도가 최고치로 올라갔다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거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 그래요. 근데 커피의 반감기가 짧게는 3시간에서 길게는 7시간인데 이 카페인을 분해하는 효소가 개인마다 유전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민감한 사람들은 카페인이 몸에서 분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분해가 잘 안 되니까 반감기가 길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오후 2시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나마 이제 반감기가 한 7시간 되니까 조금 분해가 되지 않는 사람도 그때 마시면은 그래도 밤에 자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라는 건데 네네. 반감기가 짧은 사람은 저녁 드시고 나서 마셔도 괜찮죠. 네, 밤에 주무시는데 지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긴 사람은 밤에 잠자리에 누우는데 눈이 계속 말똥말똥하고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잠이 안 네. 오잖아요. 힘들거든요. 내일 맞아요. 출근 네, 일찍 네, 출근해야 네. 되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와? 이러면 맞아, 이제 맞아. 밤 꼬박 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보면 에너지 드링크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카페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있죠. 이거 먹고 나면 좀 힘이 나는 네, 느낌이 드는데 요것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에너지 드링크 한 캔에 네. 한 60에서 80mg 정도 들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시는 감기약 판땡땡이라든지 네네네. 그 다음에 그 자양강장제라고 맞아. 하는 네. 네네. 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한 30m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카페인이 약간의 각성 효과를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피곤할 때마다 마시다 보면 이것도 커피 못지않게 카페인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중에 녹차 아이스크림 100g에 약 99mg의 카페인이 들어있고 녹차 아이스크림에도요. 그 녹차 홍차에도 카페인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다음에 다크 초콜릿. 그래서 앞서 얘기한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다크 초콜릿 30g에 약 25mg. 그다음에 그 진통제 중에도 복합 진통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단일 진통제 성분뿐 아니고 카페인이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도 한 30mg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약하고 커피 금방 같이 먹으면 그러면 상승 효과가 생기는 거죠. 아니 근데 그냥 커피만 먹는 게 아니라 초콜릿도 먹었다가 또 아이스크림도 먹고 와 이러는데 그렇죠. 와 이걸 다 먹어버리면 굉장히 많이 하루에 복용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어린아이는 가급적 카페인이 좋지 않다고 얘기하고 청소년의 경우에도 일정량을 넘지 않게끔 제한하는데 요즘 이제 늦게까지 공부하는 애들이 이제 졸음 쫓겠다고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커피가 이제 쓴맛이 나니 얘네들이 이제 그 커피 우유 이를 마시잖아요. 근데 그 한 팩에 들어있는 카페인 함량이 무려 200mg입니다. 그러면 2개 먹으면 벌써 성인의 허용량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럼 그 임산부들은 마셔도 되나요? 마셔도 됩니다. 마셔도 되는데 많았어요. 우리가 이제 성인의 경우에는 하루 적정 섭취량을 400mg 이하라고 얘기하는데 임신한 여성은 300mg 이하로 이렇게 낮추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한두 잔, 뭐 센 커피가 아니라면 3잔까지는 괜찮은데 왜냐하면 이제 그 7잔 이상 마시는 임신한 여성의 경우 뭐 이렇게 태아에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게 평소 드시던 것보다 좀 적게 드시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임신 기간이나 이런 거랑 관계없이 그냥 3잔 이하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디카페인 커피라 그래서 또 안심하고 먹으려고 했었는데 디카페인 커피는 어때요? 카페인이 없다라고 알고 드시는 건데 근데 디카페인 커피의 경우에도 이제 카페인이 뭐 적게는 3에서 많게는 한 12mg 정도 카페인이 들어있긴 한데 이제 이 그러니까 커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런 연구 논문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시면 뭐 당뇨병 발병 위험이 떨어진다든지 뭐 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든지 네. 뭐 간암 예방 효과나 간 기능을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런 건데 그 연구 결과에 디카페인 커피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커피가 이제 아무래도 식물성 이제 식품이다 보니 네. 우리가 항산화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 식물성 식품에는 식물 영양소라고 하는 이제 항산화 물질들이 있는데 네. 항산화라는 게 항산화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것뿐 아니라 항염증 이런 효과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 이외에도 폴리페놀 성분들이 네. 그런 효과를 내니까 건강에 주는 효과는 긍정적인 효과는 디카페인 효과도 준다라는 건데 네. 디카페인은 뭐냐면 카페인을 의도적으로 제거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네. 과정에서 뭔가 인위적인 예, 거죠. 뭔가 인위적인 뭐 유해 물질이 뭔가가, 들어간다. 예. 그다음에 카페인이라는 게 재미있는 게 이 커피나무가 생존하기 위해서 네. 해충이나 그 유해 성분을 이렇게 이겨내려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말씀 맞아, 맞아, 나누다 맞아. 보니까 건강에 적당한 정도까지는 건강에 유익한 점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과할 때가 문제다 맞아, 이런 맞아. 생각이 좀 그렇죠. 드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적정 수준은 네. 하루에 커피 그러니까 4잔을 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잔 정도. 세 잔 3잔 정도면 정도까지는. 건강에 유익한 측면이 많다. 근데 요 작은 잔으로요, 큰 잔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죠. 이게 완전히 용량이 달라지거든요. 예, 그리고 카페인 함량도 이게 에스프레소냐 뭐 드립이냐 맞아, 또는 맞아요. 콜드 브루냐 이거에 따라 또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하긴 한데 네.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마셨을 때 이게 뭐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을 설쳤다 그러면 줄여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면 한 3잔 정도까지는 그냥 드셔도 별 문제는 없겠다. 네. 하는 오늘 거죠. 이 방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10잔 드신다는 분 줄이십시오. 예, 무조건 줄이셔야 무조건 줄이셔야 됩니다. 한 네. 3잔, 네, 4잔까지는 심장도 두근거린다고 하시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금요 건강 토크 오늘 카페인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강북삼성병원 박용우 교수님, 개그우먼 남정미 씨 두 분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